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왜 요즘 젊은 직장인 등이 상가주택 등의 건축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는 최근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 집이나 특히 상가주택 또는 근생 건물 등을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건축이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젊은 분들, 특히 30대 중후반에서 50도 채 안 되는 젊은 직장인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아져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은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데 나이나 성별 등이 아무런 관계가 없기는 하지요.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필요하면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하려면 다른 어느 일이나 사업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데다 또 딱딱하고 어렵다는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아무라도 건축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래에서 이러한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사회 구조나 인식의 변화와 함께 건축 환경과 금융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런 흐름을 바꾸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내 집이나 상가 건물 등 건축주들의 변화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값이나 아파트 전셋값 등이 폭등하기까지 해서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 사람들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에 관심을 갖고 직접 내 집이나 이런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TV에서 집에 관한 여러 프로 등을 보다 보면 전원주택 등 마당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에 좋고 부동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며,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어렵다는 이런 건축을 하시려는 것을 보면 평생 현장에서 이런 건물의 설계와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만큼 세대나 사회의 변화가 다양하고 또 코로나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영향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정적이고 가능성이 좋은 건축 사업에 관한 것인데, 설계나 건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금 관계나 가족 구성, 라이프 스타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마다 갖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거주하던 낡은 집을 상가주택 등으로 다시 짓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나선 사람도 있고, 살고 있던 아파트값이 올라 이런 기회에 평소 소망하던 건물주가 되어보겠다는 사람, 아파트 전셋값 폭등에다 그런 전세를 얻기도 힘들어 아예 이런 전세금으로 내 집을 마련해보려는 젊은 부부도 있고, 층간소음과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내 집을 지어보겠다거나 이런 집을 사려는 가족 등 사연들이 아주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것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원가로 내 집이나 건물을 마련할 수가 있으며 부동산적인 장래성과 함께 새로운 자신의 사업 모델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등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은 땅과 건물을 보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느 사업보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경매 등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만, 건축은 자신이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서 계획적이라는 것이며, 또 땅이나 공사비 등 모든 것들을 원가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있고, 특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데다 잘하는 경우에는 평생의 소원인 디벨로퍼 등으로 자기 사업, 즉 새로운 사업 모델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젊은 직장인 등이 늘어나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분들 가운데 30, 4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과거 50, 60대의 남자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금력이나 직장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 폭등과 다양한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 등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50대만 되어도 조기 퇴직에 몰리거나 한정된 급여와 치열한 직장 내 분위기도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특히 달라진 건축 환경도 이분들이 이러한 건축을 하려는 생각을 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위 투잡을 하려는 것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상가주택, 근생건물 등을 건축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임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서 한정된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이나 은퇴를 대비하려는데 다른 어느 재테크나 투잡 수단보다 좋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투잡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상가주택 등의 건축이나 매입을 하면 최상층과 다락에 살면서 지하나 1층 등은 상가로, 중간층은 다가구주택 등으로 만들어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런 건물의 건물주가 되어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직장인들의 투잡으로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러한 건물은 땅과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높고, 특히 잘하는 경우라면 이런 건물의 건축사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이 젊은 직장인들이 이런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개선되고 달라진 건축과 금융 환경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자금력이 생긴 경우도 있고, 요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 정도의 대출 등 금융을 활용한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높은 4층과 다락의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이 이런 계획을 하게 한 데다, 특히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부실공사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된 건축 환경과 시스템도 직장인들이나 여성분들이 이런 건축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건축이란 설계나 공사 등은 건축주가 직접 하지 않아도 설계와 시공업체 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대신 해줄 뿐만 아니라 건축사 등 신뢰할 만한 전문가만 잘 선정하는 경우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실공사 등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와 감리 분리제도, 특검 등 시스템화된 건축 환경도 그렇고, 또한 이제는 인터넷 세상으로 직접 설계사무소나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직장생활이나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내 집이나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으로 웬만한 경우라면 이런 건축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과거보다 젊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또는 여성분들이 이러한 건축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그동안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직접 겪어보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 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소개해보면, 어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살던 집이 낡아 인근 부동산에서 땅으로 팔라고 부추겼지만 양도세 문제도 그렇고 건축을 해서 파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으로 상가주택을 짓다가 인근의 유사한 낡은 건물과 직장 동료,
친구들의 유사한 사정에 처한 공사 등을 수주해서 나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소규모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키기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부는 곧 퇴직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대신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상가주택을 짓다가 건축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나서기도 했으며, 어떤 건축주들은 건축하는 동안 이러저러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현장에 나와 작업자 등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외 근무나 여행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별탈 없이 건축을 잘 마무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30대 자매 부부들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한 데다 층간소음 등으로 자녀 양육이 힘들어지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전세금과 대출금 등으로 판교에 듀플렉스 주택을 건축해서 자매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자녀들을 맡기기도 하며 사는 경우도 있었고, 판교 단독주택 마을에는 자녀들이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마당이 있는 집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게 하려는 젊은 부부들이 단독주택 등을 지은 사람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고 있던 아파트 값이 올라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투잡으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젊은 직장인도 많았는데, 특히 삼성이나 LG전자 등과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광교, 동탄, 평택, 고덕 등지에는 관련 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교사, 국영기업체 등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 등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한 바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왜 젊은 직장인 등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첫째로 내 집이나 상가 건물 등 건축주들의 변화, 두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가능성이 좋은 건축사업, 세 번째로는 젊은 직장인 등이 늘어나는 이유, 네 번째로는 개선되고 달라진 건축과 금융 환경,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건축주들의 변화와 젊은 분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는 상식적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집이나 상가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다양한 건축주들을 상대해온 저로서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또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땅값이나 공사비 등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꼭 나이가 젊고 여성분들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건축주들에 비하면 사업의 추진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익숙하고 직장 생활에서 터득한 기획이나 경영적인 마인드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던 시대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활과 살림을 하는 공간인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설계나 건축에 있어서는 평면 구조나 인테리어, 미적 감각면에서 과거 건축을 주도하던 세대와는 훨씬 탁월하다는 점 등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과 또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영상 하단에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